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EP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Athletic ES 2024 25 시즌 10경기가 지난 이후에 이번 시즌 어떻게 되겠다라고 예측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측과 순위가 전혀 다르죠. 역시 예측은 틀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점에서 1월 이적 시장이 끝난 시점에서는 어떤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토트넘은 원래 한 5위 정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5위가 아니라 15위, 아니 14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토트넘은 어떻게 시즌을 마무리할 것인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트넘의 과연 미드위크, 그러니까 주중 경기가 없는 것이 과연 토트넘의 운명을 좀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휴식이 너무 간절히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애슬레틱의 콘텐츠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이 제이블 그리고 존 맥켄지라는 두 명의 전문가인데요. 이 두 명의 축구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한 10경기 정도 진행됐을 때 예측을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1등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 가운데 리버풀, 아스날, 첼시, 그리고 토트넘이 5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맨유는 7위 정도 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존 맥켄지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1위인 가운데 토트넘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7위, 거의 비슷한 순위표를 예측했는데요. 그런데 시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게 아니다라는 게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의 상황은 시즌 초, 시즌 중반,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을 영입한 이유까지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사실 토트넘이 마티아스 텔, 그리고 케빈 단소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티아스 텔은 너무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최전방에서의 어떤 판단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예측 가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도 상대방이 막지 못할 정도로 어쨌든 피지컬적인 부분이 강점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순간적인 화력은 기대해 볼 만하다고 평가됩니다. 단소 같은 경우에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사실 뛸 수 있는 수비수라는 것 자체가 토트넘에게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하면서 웃기도 합니다. 토트넘의 상황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수비수를 한 명 더 데려온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전문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제이제이 불과 존 맥켄지,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조금 다르게 토트넘의 운명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맨유의 운명도 다르게 예측하는데요. 일단 불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16위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즌 중반에 힘든 상황을 겪는 팀들이 분명히 있는데 맨유는 요즘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입 시장에서 너무나 좋은 변수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존 맥켄지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좀 반등하지 않겠냐, 11위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면서 시즌 말미에 그래도 맨유가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을 증명하며 정신 차리고 순위를 끌어올리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존 맥켄지는 토트넘이 현재 14위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 시즌을 끝낼 것이라고 예상하며 더 이상 토트넘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불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12위까지 반등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대단한 순위는 아닙니다. 유럽 대회 어디에도 나갈 수 없는 다소 애매한 순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시즌 말미에 분명히 좋은 영입을 했고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맨유와 토트넘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사실 시즌 초반에는 두 팀 모두 탑 7 혹은 적어도 탑 6 안에 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3위, 14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 두 팀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사실 축구 팬들 역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유와 토트넘이 둘 다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이유들도 나름대로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구간이 명관이라는 논리로 팀의 멘탈리티와 팬들의 지지를 믿고 반등을 예상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의 경우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팀들을 제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트넘의 현 상황을 보면 베스트 11을 부상자로만 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센터백까지 포함해
수비진도 어느 정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죠. 우기, 메디슨, 존슨, 베르너, 솔랑케, 샬리 등을 앞세우고 비카리오가 골키퍼로 버티는 팀이 현재의 1군보다 더 강할까요? 확실한 것은 이 선수들이 건강할 때와 현재에 지쳐버린 토트넘이 맞붙으면 건강한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토트넘의 부상 상황을 보면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그리고 클루셉스키는 정말 괴물이다. 과거에 안토니오 콘테가 클루셉스키를 두고 하루 종일 뛸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손흥민과 클루셉스키 두 선수가 휴식을 취하면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선수들이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최근 경기력 저하에 대한 죄책감도 크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현재 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손흥민이 소화한 경기 수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이후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스널의 골키퍼인 다비드 라야를 제외하고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는 포로, 그레이, 클루셉스키였습니다. 경기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 선수들은 한 주에 평균 2경기씩 뛰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 역시 이 명단 위에 올라 있고 한 주에 2경기씩 출전 시간을 조금 조정해줬을 뿐이지 손흥민 선수도 쉼없이 경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당 쉴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3.5일.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에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뭐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훈련하고 나면 3.5일 쉬어야 하죠. 이 사이에 어떻게 전술 훈련을 하고 부분 전술을 짜고 체력적으로 뭔가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고 회복에만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토트넘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위쪽을 보면 메뉴의 이름도 많이 보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디오고 달로, 마제이 디알로 같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뛰고 있다고 나오는데 메뉴의 성적을 봤을 때 이 선수들도 지금 혹사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여기 보면 아스톤 빌라의 유리 틸레망 아니면 마르티네즈 같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물론 마르티네즈 선수는 키퍼지만 모건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뛰고 있습니다. 여하튼 혹사에 가까울 정도로 뛰고 있는 선수들은 토트넘 선수들입니다. 메뉴 선수들이나 아스톤 빌라 선수들은 한 주에 평균 1.73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한 주에 2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즉, 손흥민, 클루셉스키, 그레이, 포로 같은 토트넘 선수들은 현재 최악의 혹사를 당하고 있으며 쉬는 날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포로, 클루셉스키, 그레이 모두 적어도 2주 정도는 쉬고 유로파 리그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6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안 쉬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죠. 최근에 살라는 너무 잘하는데 손흥민은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살라처럼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살라가 손흥민 선수보다 공격 포인트를 더 많이 기록했다 해도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했고 그 이후 복귀하여 이렇게 계속 경기를 뛰고 있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레이는 센터백이 아니라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원래 포지션에서도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의 상황이 언제 해결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최근 애슬레틱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주 중 경기가 없는 일정이 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제픽 기자를 통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카리오, 위로베르, 존슨이 거의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고 말했지만 최근 토트넘에서 부상 복귀 후 다시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의문이 남습니다. 여하튼 많은 선수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토트넘이 하필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맞붙게 됩니다. 즉, 두 팀은 이번 주 중 경기 없이 일주일을 쉬고 나서 다시 맞붙게 되는 상황에서 시즌 하반기를 어떻게 반등할 수 있을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다른 팀처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입스위치와의 경기, 즉 한 주 더 쉬고 치러질 경기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어쩌면 2월의 가장 큰 문제이자 질문은 포스테코글루 프로젝트가 과연 망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두 선수가 시즌을 구할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봐도 토트넘이 반등할 것이다.
혹은 메뉴가 반등할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이 돌아오면 토트넘이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vs 그래도 기대하기 어렵다 등 의견이 갈리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빨리 부상에서 돌아와서 팀 스쿼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욱 재미있고 정확한 외신 소식 및 통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해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비열이, 구독 덜이,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